한 억만장자가 아내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묘비 위에 잠자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어린 소년이 고인의 사진을 움켜쥐고 속삭였다. 반복 눈살을 찌푸린다. 너 잘못된 무덤에 온 거냐, 꼬마야. 그런데 그 아이가 고개를 들고 뭔가 말을 하자 아이는 완전히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을 어디에서 읽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사랑의 기적을 믿는 사람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공원 묘지에 우울한 바람을 불어왔고 죽은 잎들이 무덤 사이에서 춤을 추었다. 이제연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걸었다. 완벽하게 드레이프된 코트를 입고 손은 주머니에 파묻고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는 매년 그렇듯이 죽은 아내 지우의 무덤을 참배하고 의식을 치르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슬픔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리사는 여전히 상처받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그는 아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집의 따뜻함, 함께 나누는 삶의 달콤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성과 연결해주는 마지막 고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하얀 대리석 묘비 앞에 멈춰 섰다. 지우라는 이름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날짜를 증명하는 날짜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영 그는 말을 멈추고 비문을 묵상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속삭였다.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그가 찾아올 때마다 지우가 여전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그는 결코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쉬며 가슴을 갉아먹는 공허함을 무시하려고 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성찰의 순간을 방해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흐느낌. 리앙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곳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지우의 무덤 위에 웅크리고 낡고 더러운 담요에 쌓인 채 어린 소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6살이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허약한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작은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리액션은 얼어붙은 채로 서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 아이는 아내의 무덤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의 신발은 젖은 자갈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는 몇 걸음 다가가자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겨울에 비해 너무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는 불안할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재현은 단호하지만 거친 어조는 없이 야, 꼬마야 라고 말했다. 아무 반응도 없어. 일어나.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아이는 깜짝 놀라며 짧고 당황한 숨을 내쉬었다. 그의 커다랗고 검은 눈, 그는 네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 두려움에 눈을 깜빡였다.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더욱 꽉 쥐고 밑에 있는 무덤을 재빨리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떨리는 입술이 리제이가 거의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엄마. 재현의 척추에 전율이 흘렀다. 뭐라고 하셨나요? 아이는 침을 삼키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긴장되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여기 와서는 안 됐어요.
재현의 가슴이 조여졌다. 누구세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진을 가슴에 꼭 붙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사라지고 싶은 듯 리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사진을 찍으려고 손을 뻗었다. 아이는 그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리사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우 웃으며 그 아이를 껴안는다. 어디서 찾았어? 재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묻어났다. 아이는 몸을 조금 더 웅크렸다. 그녀가 나에게 그것을 줬어요. 리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고 슬픔이 가득한 검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능하다면 엄마가 떠나기 전에 주었을 거예요. 그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그에게 이 아이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 그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왜 무덤 위에서 잠을 잤을까? 마치 그가 그녀를 정말로 어머니로 여기는 것처럼. 리사와 아이 사이의 침묵은 무겁고 억압적으로 계속되었다. 지우의 사진을 손에 든 채 리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그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그를 응시했고 그의 작은 몸은 마치 꾸중을 듣거나 더 나쁘게는 그곳에서 쫓겨나기를 기다리는 듯 웅크리고 있었다. 유 씨는 심호흡을 했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삭였다. 민서. 리사의 목에 덩어리가 생겼다. 그는 평생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에게 민서라는 이름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약간 몸을 숙였다. 그 소녀는 피부가 창백했습니다. 그의 짙은 갈색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깊은 눈썹은 그의 눈을 움푹하게 만들어서 그를 더욱 연약해 보이게 만들었다. 몇 살이에요? 6년이에요. 리사의 마음속에서 계산이 즉시 떠올랐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6살이라면 그는 지우가 죽기 1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의 척추에 오한이 흘렀다. 내 아내 지우가 당신의 어머니였다고요.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나를 보러 왔어요. 반복의 배가 뒤흔들렸다. 또는 다이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동보호소에서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고아원. 민서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에는 턱이 떨렸다. 리사는 일어서서 좌절한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에게 고아원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그에게 모든 걸 말했죠. 그의 가슴에는 고통스러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부드러운 힘이 그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니 민서가 심하게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뺨은 추위로 인해 붉어졌고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재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모르겠어요.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속삭였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리사는 자신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꼈지만 밀어붙이는 대신 피곤한 한숨을 쉬었다. 나와 함께 가자.
민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는데 분명히 놀란 기색이었다. 또는 너를 따뜻해질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그 아이는 망설였다. 내 사진을 찍어주세요. 리사는 지우의 사진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걸 가져가도 돼. 민서는 그것을 귀중한 보물처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 사이 리사는 몸을 굽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를 들어올렸다. 그 아이의 몸무게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었지만 6살짜리 소년이 그렇게 경박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의도적으로 서울공원묘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그는 아내의 무덤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확신을 포기했고 그것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리사의 차는 도시를 조용히 달렸다. 뒷좌석에 앉은 민서는 마치 그렇게 호화로운 차 안에 타본 적이 없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리에이는 운전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며 백미러에 비친 소년을 흘끗 보았다.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들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아이. 그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고아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에 대한 이미지와 맞지 않는 미스터리.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서울공원묘지에는 어떻게 가셨나요? 그는 침묵을 깨며 물었다. 민서 응답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나는 걸었어요. 리사는 백미러로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어디서요? 김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로에서요. 우리 애플은 운전대를 꽉 쥐었다. 그리고 지우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알았어? 아이는 마치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싶어 하는 듯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를 따라갔어요. 리에는 오한이 흘렀다. 너는 지우를 따라왔니?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집에 찾아와 사탕을 가져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저도 그녀와 함께 떠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항상 저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리에프는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깜박이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봤어요. 매우 슬퍼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녀 뒤를 따라가다 서울공원묘지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울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걸어가서 돌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을 봤어요. 리에는 오한이 흘렀다. 하지만 지우는 5년 전에 죽었어요. 대답을 하려던 민서는 그날부터 여기 오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리포터는 입술을 깨물고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만약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지우는 죽기 전에 누군가의 무덤을 찾으러 온 거였다. 그녀를 울릴 만큼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는 그것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몰랐습니다. 그 생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주제를 바꿨다. 당신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민서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디? 호텔에서요. 아이의 눈이 커졌다. TV에 나오는 호텔 같은 거요.
반복은 극심한 불편함을 느꼈다. 일반적인 호텔, 민서는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항의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계속 길을 주시했다. 내일 고아원에 가서 너와 지우의 관계가 어떤지 알아보러 갈게. 민서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시선을 돌렸다. 이해했다. 그 아이는 뭔가를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티어링 휠을 꽉 쥐었다. 내일이면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도시의 소박한 곳에 위치한 고아원인 서울성 베네딕토 보육원 앞에 섰다. 밖에서 보면 건물은 낡은 벽돌벽과 작고 관리되지 않은 정원이 있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지우의 사진을 움켜쥐고 그 옆을 걸었다. 그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뜨거운 수프 냄새가 그들을 맞이하는 좁은 복도에 스며들었다. 접수 창구에서 친절한 얼굴의 수녀 한 분이 고개를 들고 눈을 깜빡이며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야, 어디 갔었어? 민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이재현입니다. 이곳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수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클라라 자매님이 원장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들은 복도를 지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50대 여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페레씨 라고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 손을 교차하고 있다. 당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현 몸을 바로잡으며 왜 그렇게 말하니? 여자는 한숨을 쉬며 민서를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아내가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리사의 목에 덩어리가 생겼다. 그녀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클라라 자매는 그에게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민서 씨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죠. 선물을 가져다 주시고,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서 씨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재현 불안정함을 느꼈다. 왜 그 사람이야? 그 여자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녀가 그를 입양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재현의 세계가 멈췄다. 그는 마치 가슴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는 간신히 말했다. 클라라 자매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재현 그는 방금 들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지호는 민서를 입양하고 싶었어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자신의 삶에 맞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배가 뒤틀렸다. 왜 그녀는 나에게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수녀는 그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생각해요. 리에는 오한이 흘렀다. 아니요.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일에 너무 몰두해지우가 하는 일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리사는 잠시 눈을 감고 왜 입양이 확정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다. 클라라 자매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아내가 죽었기 때문이죠.
리사의 가슴 속에 커다란 공허함이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민서 그의 아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아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선택했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민서가 사진을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리사는 그에게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았다. 그는 똑같은 외로움, 똑같은 슬픔, 똑같은 버림받음을 경험합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곧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서를 볼 수 있나요?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클라라 자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에서 파일을 꺼냈다. 리액트가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이는 손에 줄을 들고 고아원을 떠났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말없이 차로 걸어갔고 진실의 무게가 돌처럼 가슴에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민서는 작은 걸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마치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인 듯 지우의 사진을 꼭 껴안은 제이는 조종사성 문을 열었다. 타라. 얘야. 그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리사는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민서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떨면서 기어올라 안전벨트를 매었다. 리사는 차를 시동했지만 라디오를 켜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우 민서를 입양하고 싶었어요. 지우는 그에게 말하지 않고도 그 소년을 자신의 삶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의 압력에 스티어링 휠이 덜컹거렸다. 왜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김 씨는 눈꽃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어요. 리사는 고개를 돌려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 민서는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내 얘기하는 거 들었어. 항상 선샤인은 바쁘지만 내 곁에 있으면 널 사랑할 거야 라고 하더라. 선샤인은 속이 메스꺼워지는 걸 느꼈다. 바쁘다. 그것은 지우와 그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의 관계를 정의한 단어였습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회의가 있고, 항상 관리해야 할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포함해서 많은 것을 무시했습니다. 앞길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우가 민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다. 그는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문 앞에 움직이지 않고 입을 살짝 벌린 채 서 있었다. 커다란 창문, 대리석 바닥, 미니멀한 장식은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눈꽃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손님방에서 자도 돼. 민서는 리사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여기에 머물겠다. 재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은요. 민서는 시선을 아래로 하고 사진을 더욱 꽉 쥐었다. 엄마는 항상 내가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비어 있었어. 재현 척추의 오한이 느껴졌다. 비어 있는데
항상 이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지우가 죽은 후에 정말로 집이 추워졌는지 아니면 항상 추웠는데 그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가서 쉬세요.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다. 재현 거실에 서서 아이 뒤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 사무실로 가서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응시한 후 그것을 펼쳤다. 안에는 입양 서류, 지우의 편지, 고아원 방문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현 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손가락을 페이지 위로 움직였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결정 하나만 남겨두었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리사는 머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다. 빈 위스키 잔이 민서의 입양 서류 옆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며 지우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타격이었습니다. 리사, 내가 놀랄 거라는 건 알지만 민서에게는 가족이 필요해.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넌 항상 바빴잖아. 저는 이 아이가 사랑 없이 자라는 걸 원치 않아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혼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바쁘다. 항상 바쁘다. 리액션은 손가락을 눈에 대고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었다. 지우는 그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민서를 남겼다. 하지만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는 그가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통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발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민서는 구겨진 옷을 입고 대리석 바닥에 맨발로 서서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년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재현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잤어요. 김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렇게 큰 침대에 익숙하지 않아요. 재현 또다시 불편함을 느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알아낼 때까지 여기 머물러도 돼. 민서는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리사는 자신의 작은 얼굴이 다쳐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리사토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재현 배가 비어있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아이를 키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날은 이상하게도 평범하게 지나갔다. 전현이 입고 있던 옷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새 옷을 사러 데리고 갔다. 그들은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민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처드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은 니콜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그를 짜증나게 했다. 그는 가게에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웃고 뛰어다니며 새로운 옷을 고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민서는 마치 자신에게 아무것도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믿는 듯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이 생각은 리사의 마음속에서 돌아오는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재현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페레 씨, 아이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긴장됨. 무슨 일이야? 변호사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부부가 있어요. 재현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누구예요? 멘도사 가문은 부유한 가문입니다. 그들은 민서를 가능한 한 빨리 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잠시 한기를 느꼈다. 그가 찾던 것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아이를 위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서를 다른 가문에 맡기는 생각은 그에게 씁쓸한 느낌을 남겼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민서의 방문이 닫힌 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고 리사는 다음 날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사는 전날과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입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민서에게 멘도사 가족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매번 머릿속으로 그 말을 상상하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식당으로 내려가서 민서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앞에는 아침 식사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 아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음식을 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그저 음식을 응시했습니다. 제 연목을 가다듬는다. 배고프지 않아요. 민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만약에 재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민서가 그의 집에 온 이후로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난감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음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설명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존재하는 것에 만족했고, 그것은 그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그를 더 짜증나게 했다. 얘기 좀 해야겠어, 재현이 갑자기 말했다. 김 씨는 포크를 접시에 올려놓았다. 무엇? 잠시 숨을 깊게 쉬었다. 당신을 입양하고 싶어하는 가족이 있어요. 아이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잠시 한기를 느꼈다. 그들은 좋은 가족이에요. 필요한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서는 감정 없이 대답했다. 왜 아이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는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 말할 게 다 뭐야? 인상을 찌푸리며 반복해서 물었다. 민서 그는 눈과 어깨를 낮추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반복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김 씨는 배가 비어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안에 무언가가 민서가 논쟁하고 싸우고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를 원했지만 아이는 마치 이미 뒤에 남겨지는 데 익숙해진 것처럼 그냥 받아들였다. 재현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었다. 나가야 해요? 여기 있어요. 민서는 그를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사는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만약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면 왜 그토록 비참함을 느꼈을까? 그는 답을 알지 못했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나머지 하루는 긴장된 고요함 속에 지나갔습니다. 재현은 민서를 최대한 피하며 일에 파묻혀 전화를 기다렸다.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명은 멘도사스로 갈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침묵은 불편했다.
저녁이 되어 리액터가 사무실에서 나오자 민서가 복도에서 바닥에 앉아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아님. 그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는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모든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왜 그녀의 침묵이 자신을 그렇게 짜증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어나. 그는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게 이 말을 했습니다. 민서는 그 말에 따랐지만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서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를 다른 가족에게 주고 싶어 해요? 리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고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게 당신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민서는 처음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알았어? 긴장됨.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좋은 삶을 줄 거예요.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저는 돈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원하지 않아요. 반복 떨었다. 데니, 난 그냥 여기 머물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에 톤이 깨졌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저는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는 법도 모릅니다. 민서는 무한한 슬픔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완벽해지길 바라지 않아요. 난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리에프는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지만 본능적으로 물러나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멘도사 가족이 올 거야. 준비해야 해. 민서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나를 원하지 않아요? 니콜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민서 턱이 긴장된 채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리사는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단죄하는 말을 내뱉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민서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리사는 자신의 말을 바로잡고 싶었고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민서는 돌아서서 달려나갔다. 재현 복도에 혼자 서서 죄책감의 질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말 필요로 하는 한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복도에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는지 몰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나는 자신의 말이 울려 퍼졌다. 그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계단 쪽을 바라보았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의 배 속의 덩어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방을 확인했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뒷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강타했다. 민서 정원에 있었고 무릎을 가슴에 대고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데이몬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거절당하는데 익숙해진 것처럼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유씨는 심호흡을 했다. 죄송합니다. 민서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이해해요. 리사는 가슴의 무게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을 느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재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두려움이었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김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반복의 배가 뒤틀렸다. 아니, 그는 아이가 자신이 대체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 민서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추워요. 리시아가 당황한 듯이 중얼거렸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고 리사는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애정도 아니고 신뢰도 아니었지만 깨지기 쉬운 무언가, 첫 번째 유대감이었습니다. 리액션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안으로 들어가자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리사가 걸어가자 민서도 따라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리사는 그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현 나머지 밤을 잠이 들며 보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민서의 입양 신청서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그것을 그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그는 좌절감에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의 시선은 선반 위의 나무 상자로 향했다. 그것은 지우가 죽은 뒤에도 그에게서 간직한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었다. 사진, 편지, 기념품 등이 있었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지우의 이름이 손으로 쓰여진 USB 드라이브였다. 잠시 한기를 느꼈다.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었고 지우의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갈색 머리를 풀어헤친 채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재현.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니콜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걸 보면 이미 민서를 만난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한테는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 알아.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너한테 숨기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 제 연목의 덩어리가 느껴졌다. 여러 번 말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항상 바빴고 결국 당신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그 말은 그에게 단검처럼 꽂혔다. 푸르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데이먼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어. 너와 내가 그의 가족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너뿐이야. 재현 그의 눈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 클리어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노력해보면 사랑에는 혈연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가슴은 헐떡이며 오르락내리락했다. 지우 그를 믿었었다. 그녀는 그에게 민서를 마지막 소원으로 남겼다. 그리고 그는 그를 거의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사무실 문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민서를 찾아갔다. 더 이상 의심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재현은 민서의 방 문 앞에 멈춰 섰다. 그가 이 공간을 실제로 관찰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집은 온통 차갑고 인간미가 없었고 아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데이먼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리앙은 눈살을 찌푸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문을 등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날 리사가 준 코트가 아직도 그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잠을 못 잤어. 반복 물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리사는 침대 옆에 서 있을 때까지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얼굴을 그에게로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는 연약함이 비치지 않고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잠시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아니, 민서, 그가 대답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민서 그는 방금 들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김 씨는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여기 머물고 싶다면? 그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침대에 벌떡 일어났다. 리사가 그를 만난 이래 처음으로 아이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다. 재현은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다. 이제 그는 다시는 그 희망을 깨뜨리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평온하게 지나갔다. 리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결코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를 돌본 적은 없었지만 시도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재현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민서가 아직 자신의 접시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알아챘다. 먹어도 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리사는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꼈다. 예. 민서 포크를 단단히 잡았다. 얼마나 오랫동안요? 그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아이는 말을 정리해야 하는 듯 시선을 아래로 내린 다음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다. 김 씨는 가슴에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애정이나 부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심오한 것, 즉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리사는 자신의 일상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그의 하루는 전화통화, 회의, 업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의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지만 그 아이는 매일 그를 조금 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지만 한 번에 한 걸음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리사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서 민서가 거실 바닥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입구에 멈춰 섰는데 아이가 거기에 있어서가 아니라 민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 리샤가 그를 그렇게 편안하게 본 건 처음이었다. 고개를 숙인 눈빛도 거부하는 듯한 표정도 없었다. 재현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다. 리사는 앞으로 걸어가며 아이 옆에 멈춰 서서 그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긴 머리를 한 여자와 키가 큰 남자의 초상화였는데 아마도 아버지였을 것이다. 리바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잠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 민서가 자신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알았지만 리사는 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재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유 씨는 심호흡을 했다. 민서는 입양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는 리시아를 보자 눈을 크게 떴고 그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나타났다. 하지만 리사는 이것이 대단한 순간이라고 느꼈고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로서의 그의 역할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집을 나설 때 민서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얼굴을 바깥쪽으로 돌렸습니다. 리액트는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쳐다보았다. 민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김 씨는 배에 뭔가 덩어리가 잡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서 씨, 정식으로 입양되고 싶으신가요? 리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는 자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서 역시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민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리사는 서두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마침내 입양 서류에 서명할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늑대는 그를 은밀하게 쳐다보았다. 그는 아이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재현은 열쇠를 돌리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처음으로 양아버지를 진심으로 관찰하는 듯했다. 리사는 갑자기 기분이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커졌다. 데이먼, 들어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다 잘 될 거야. 민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이상한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김 씨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은 지나갔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대표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 민서가 바닥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거기 있었고 평온했으며 처음으로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그저 그림을 그리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재현 잠시 멈춰서 아들을 관찰했다. 그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아무런 책임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가족이 단순히 서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강한 유대감, 공유하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말입니다. 그 후, 늦은 오후에 리사가 민서를 찾던 중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자 민서가 어깨에 배낭을 메고 혼자 보도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서, 공유는 도망갔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였다. 민서, 왜 그러셨어요? 재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빛이 가득했다. 민서 입술을 깨물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보다 먼저 떠나면 덜 아플 거야. 리양의 말이 목구멍에서 끊겼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아이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에 덩어리가 생기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달려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하지만은 없어. 민서. 넌 내 아들이잖아. 리사의 말은 간단하지만 진실로 가득 차 있었고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이래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리제이의 품에 던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현 그를 꼭 껴안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민서는 그의 가슴에 몸을 묻었고 리양은 민서가 마침내 자신의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는 리사와 민서가 소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두 사람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밤새도록 감정의 폭풍이 몰아친 후 민서는 리제의 팔에 얼굴을 묻은 채 잠이 들었다. 마치 리제를 놓아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했다. 재영근은 거실 구석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았다. 불빛이 부드럽게 깜빡이며 황금빛 장식에 반사되었다. 그의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습관적으로 매년 12월에 그 옷을 입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민서 살짝 움직이더니 눈을 떴고 혼란스러워서 눈을 깜빡이다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그 사람이 긴장하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민서가 속삭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리사는 가슴에 뭔가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끼고 어색하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외에 어디로 갈 수 있겠어? 민서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난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었어. 재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알았죠. 그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어두운 눈은 리샤르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으로 빛났다. 희망. 리사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입양 서류에 서명할게요. 민서 그는 입술을 벌렸다. 정말 아이는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그럼 당신이 정말로 제 아빠가 된다는 말이에요. 리에프는 순간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서는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늘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재영 가슴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민서의 어깨를 살짝 쥐고 이제껏 사용했던 어느 때보다 더 솔직한 목소리로 그래, 내 아들아, 라고 말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리제의 품에 뛰어들었다. 그 남자는 아이를 꽉 껴안고 아이의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민서 그녀는 온 존재로 그에게 매달렸고 리사는 오랜만에 자신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사랑해. 아들아, 그는 속삭였다. 민서는 얼어붙었다. 리사는 가슴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민서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담긴 깨진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리메이크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말이 영혼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아빠, 그는 마침내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지우가 자신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에는 혈연이 필요 없고 만날 준비가 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겪은 모든 일 이후에 운명이 그를 리사에게 인도하여 그가 꿈꿔왔던 가족을 얻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은 하늘이 내린 지우의 마지막 선물이었을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